안녕하세요. 구글 트레이너 인주상입니다. 오늘은 구글 독스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구글 문서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예요. 모든 기능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리고 웬만한 문서 작성을 하신 분들께서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살짝 보면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주요 기능들과 그리고 이건 좀 좋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고요. 또 설명하다가 일부 이제 구글 인증 시험을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관련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구글에 계정을 로그인하면요, 이 앱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구글 독스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주소창에 이제 google.com 이렇게 있지만 앞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google.com 이렇게 치면 구글 문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앞에 이제 .google.com 슬래시하고 다큐멘트 이렇게 치면 이제 구글 문서가 되는 거고, 뒤에 이제 구글 드로잉스라고 치면 구글 드로잉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주소창에 주소를 치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문서에 들어가면요, 여기 오른쪽에 템플릿 갤러리를 이렇게 누르면 교육 파트,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렇게 템플릿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그 형식을 미리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없음으로 저는 시작을 해볼게요. 자, 내용 없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일반 이제 그 워드 문서와 이제 똑같죠. 그리고 이제 한글 문서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대개 이 한글화된 내용을 통해서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파일 부분을 이제 눌러보면요,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유 버튼은요,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이 공유 버튼하고 똑같아요. 이 문서를 현재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누구하고 공유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기본으로 이 구글 문서의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테스트 01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 01번을 이제 공유를 할 때 오른쪽에 있는 것과 또는 파일의 공유를 눌러도 돼요. 그러니까 구글 인증시험의 어떤 이론 문제에 보면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기에서 고르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공유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유를 눌러도 누구한테 공유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내용에서 그 계정을 적어서 누구에게 공유를 할 것인가를 할 수가 있고, 또 변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 도메인에 소속된 사람들을 제한을 둘 것인가, 아니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한테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모두에게 비공개로 처리할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구글 문서의 최대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몇 초 전 마지막으로 수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장 내용이 떠요. 제가 변경 내용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 내용이 여기 오른쪽에 보면 드라이브에 저장됨이라고 나와 있고요. 몇 초 전에 마지막으로 수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져도 되면 버전 기록 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 진로에 대한 탐색해서 1번 진로의 이론, 그냥 막 적는 겁니다. 제가 진로의 탐색 방법, 진로의 인식, 진로의 설정, 그리고 진로 체험, 이렇게 제가 네 가지로 바꿨을 때 이거의 또 이제 장점은 한글에도 이런 기능이 있겠지만, 자, 여기에 이제 대주제가 진로에 대한 탐색인데 1, 2, 3, 4, 5번으로 제가 문단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커서를 두고 여기 오른쪽에 스타일에 누르면
이걸 제목으로 할 것인가 부제목으로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제목으로 지정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목차 같이 설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같은 수준의 제목으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두 가지의, 세 가지, 네 가지의 이런 문단을 설정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번호를 적어서 1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을 적고 뭐 진로에 대한 이론, 전문가의 의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막 적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내용이 많아지면 이제 이렇게 문단이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자, 바로 이 페이지에서 진로의 설정 부분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눌렀을 때 바로 위치를 이동하고요. 이렇게 목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이 진로 이론 아래에 하위에 제목 1이라고 잡으면 이 진로 이론 안에 또 다른 이 문단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글의 텍스트를 예쁘게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쉽게 스타일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도구 문서 이제 그 도구들은 다 이쪽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기본 문서가 작성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파일에서 이제 여기 새 문서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템플릿 뭐 어떤 아까 보셨지만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새 문서는 말 그대로 이제 한글에서도 새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에 새로운 문서를 여는 거죠. 템플릿은 내가 아까 봤던 템플릿 중에 사용하고 싶은 템플릿을 불러와서 새 창으로 여는 거예요. 또한 문서 안에서 갑자기 필요로 내가 구글 드로잉이나 다른 거에 작업을 해야 돼 라고 하였을 경우에 다시 구글 홈 바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다른 프로그램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본 만들기는 이거에 대한 이제 사본, 복사본을 만든다는 거고요. 역시나 이것도 구글 드라이브에 새로 이제 저장이 되겠죠. 또 다운로드는 컴퓨터에 이제 일정 형식의 파일로 받는다는 건데 여기서 그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메일 첨부하기는요, 이 내용을 공유하진 않지만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PDF로 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첨부하기를 누르면 누구한테 이제 보낼지가 선택하게끔 돼 있고 제목과 메시지를 작성해서 지메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보낼 것인가를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사본 보내기를 클릭하면 역시나 나한테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되게 구글은 지메일을 중심으로 좀 움직여요.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을 지메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메일에 익숙해지는 것도 구글 독스를 활용하는 거의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보시면 오프라인 사용 설정이 있어요. 이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오프라인 사용을 할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제 하다가 인터넷이 끊길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요, 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서버가 구글의 서버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를 바탕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프라인 사용을 설정하면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계속된 지속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걸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요걸 해제하면 문서를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통해서 내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속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버전 기록에서 버전 기록 보기, 아까 이제 이쪽에 버전 기록 열기가 있잖아요. 같은 건데요, 이걸 클릭했을 때 내가 작성했던 이 변화 수정 내용이, 그러니까 기록했던 그 히스토리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고
제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성했기 때문에 5분 만에 이런 내용이 생긴 거죠. 누가 작성했는지도 여기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협업을 진행하거나 했을 경우나 또는 컨트롤 Z 되돌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 단계로 이제 돌리다 보니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혹시나 실수나 뭐 고의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내용을 잘못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잠깐 보시면 몇 번의 수정이 이루어졌는지도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런 기능도 구글 독스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다른 내용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드라이브에 바로가기 추가가 있어요. 이 바로가기 추가를 누르면 실제 구글 드라이브에 이 구글 문서로 들어올 수 있는 바로가기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창의 바로가기와 마찬가지인데 실제 원본 파일이 아니라 원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바로가기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 부분에서 이제 웹에 게시인데, 이 웹에 게시는요, 내가 이 문서를 웹상에 게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통해 이제 게시를 하면요, 선택한 항목을 게시하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링크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원본에 대한 어떤 거를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보기만 하게끔 하고 싶다, 문서가 아닌 웹상에서 했을 때 이렇게 받은 주소를 치면 내가 작성한 것이 이렇게 웹상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면 5분마다 자동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내용을 진로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진로 인식 2가지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5분마다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아직 반응이 되진 않죠? 여기 이제 5분마다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진로 인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작성을 한 내용이 여기에 다시 이제 들어가면 진로 인식에 대한 내용이 아직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왜냐면 게시한 내용은 자동으로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이 진로 인식이라는 이 내용이 제가 게시한 게 아까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을 게시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웹상에 게시한 내용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자동으로 바뀌는 건가 하고 이제 보냈는데 실제로 이제 반영이 안 되면 이제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5분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설명하다가 5분 후에 확인을 해볼게요. 정말 그게 되는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부분을 보았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좀 보시면 되게 그 일반 그 문서의 옵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삽입에 보면 이제 구글에서 가장 이제 좋은 것이 구글의 그 웹 이미지라든가 자료들을 소스를 오픈소스로 너무나도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지에 이제 컴퓨터에서 업로드 할 것이냐, 웹 검색을 할 것이냐, 뭐 드라이브, 뭐 URL 이렇게 쭉 있는데 대부분은 이해가 되시는데 웹 검색을 눌렀을 때 바로 오른쪽에 구글의 이미지를 바로 검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 진로라고 제가 만약에 치면 이 진로에 대한 술이 나오네요. 뭐 이런 내용들이 사진으로 검색이 되고요. 또한 이제 이미지를 드라이브 상에서 가져올 수도 있죠. 포토는 이제 구글 포토 앱을 통해서 이제 동기화가 돼 있을 경우에 그 포토에 찍었던 걸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나 이제 구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구글 포토, 그 스마트폰의 구글 포토 앱을 통해서 동기화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포토에서 찍자마자 그 폴더를 구글 그 동기화를 시켜 놓으면
그 폴더에 들어간 사진이 실시간으로 이제 웹상에서 이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표는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기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는 알아서 직접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